첫 번째 오신 영숙님, 그렇게 단아함이 공존하는 털털한 목소리와 단아함, 오빠가 데려다 주고 있고요. 털털 솔직 무던, 제주도에서 온 무공의 매력, 뭔가 순수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저거는 영숙님이 뒤에서 뭐 어떤 행보를 보일 거다 이런 내용은 안 들어있지 지금. 그냥 지금 보여지고 있는 저런 거. 털털하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진짜 대부분은 무례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둠을 숨기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겁이 많아서 오히려 그냥 약간 여우의 심포도 같은 그런 느낌으로 더 세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영숙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약간 찐 털털을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어. 그래서 길이 안 좋아서 들어준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들이 이제 허세 이러면은 이제 뭐가 무거워요 이러면서 그냥 딱 드는데 영수님은 그런 건 확실히 없더라고. 허세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영훈님이 와가지고 되게 아니다 영훈님이 아니었나? 아 영훈님 맞는 것 같다. 뭐 되게 남자다우실 것 같아. 그런데 아니요 여자답네요. 여자다운데요 이런거나 뭐 무거울 것 같은데 무겁네요. 끌게요. 바로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뭐 대하기는 편할 수 있죠.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영철님 또 바르게 안내해주고 그리고 참 여기서 이제 여자 출연자들 올 때 데리러 가자 이런 얘기할 때 영식님은 뭐 힐 신고 오는데 약간 이러면서 벌써 패션에 대한 걱정부터 하더라고. 그렇게 영식님이 사탕을 주러 갑니다. 캔디 이때부터 이제 캔디보이가 된 거지. 5박 6일 동안 화이팅. 뭔가 그 카리스마가 있죠. 그래서 오빠한테 엄청 욕 먹었지만 갈 때 둘이 갈게. 둘이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주변에서 누구 닮았다냐는 말에 클릭비 오종혁. 연세가 조금 있으신가? 클릭비는 지금 최근에 들은 사람은 이제 김태리 이러면서 속삭였어. 김태리. 그래서 뭐 악귀라는 프로에 나왔나 보죠. 그래서 악귀가 씌인 거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은 제주도. 그리고 부모님은 두 분 다 모두 교사. 제주도가 정확히 어떤 문화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주도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야 될까? 눈치가 빠르고 잔머리들이 좋아. 그러니까 잔머리는 기본 장착에 뭐 그 중에는 뭐 이렇게 좀 머리가 좋은 친구도 있고 안 좋은 친구도 있고 그러는데 빨리 성숙하다고 해야 되나? 야무지다는 느낌이 자기 앞길을 잘 알아서 잘 사는 약간 좀 수완이 좋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부모님 직업이 둘 다 모두 교사시고 이러면은 어려서부터 상당히 이렇게 조금 그게 있었겠다. 이렇게 어깨에 뽕도 있었지만 바르게 살아야 되는 엄격함으로 그런 것들이 있었고 오빠는 심지어 또 변호사고 또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이었겠지. 어려서도. 그러면 영숙님도 뭔가 오빠보다 더 인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리더십도 발휘했고 부모님이 또 선생님이고 이러면은 물론 부모님이랑 관련 없는데 다녔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잘하려고 애쓰고 더 엄격하게 수를 다루고 그리고 리더십 있게 다른 친구들도 약간 영숙님을 높게 보는 그런 면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영숙이 남성성이 있나요? 이렇게 이쁜데 아까 영철님은 여성스럽게 생겼던가요? 외모에 현혹되지 말라니까. 그래서 오빠는 아이도 있는 기혼자. 오빠랑 그래도 사이가 되게 좋네요. 아이들이 둘이나 있어. 친오빠는 변호사고 여기서 피디님이 이 말하거든. 보통 선생님 자제들이 공부도 잘하고 자제들을 잘 키우시더라고요. 그러면 영숙님도 뭔가 공부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서 되는 뭐 그런 쪽으로. 그래서 교육자 집안처럼 FN처럼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중여고 나왔는데 다 학생회장.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계속 학생회장을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영숙님은 딱 봤을 때 털털함과 리더십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아. 털털함과 리더십. 그렇게 한 번도 학생회장을 놓친 적이 없는. 별명이 신데렐라. 12시 전에는 무조건 집에 가서. 아니 12시 전에는 집에 가야죠. 무슨 소리예요? 11시에 가야지. 차 끊기기 전. 클럽은 뭐 거의 안 가봤고 그런 게 크게 재밌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연애하고 싶진 않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다라고 종종 했대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을 이번 기수에 현숙님도 비슷하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털털이란 말을 영숙님도 하고 순자님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 똑같은 말이지만 이분들의 행보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털털이란 단어를 영숙님도 지금 굉장히 전면에 내세웠고 순자님도 굉장히 전면에 내세웠고 그리고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는 말을 또 영숙님도 전면에 내세웠고 현숙님도 전면에 내세웠단 말이지.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떨까 어떻게 이제 흘러갈지를 좀 보자고요. 그래서 뭐 절대 바람도 안 필 것 같고 집안을 잘 이끌 것 같은 이미지. 원래는 뭐 화장도 안 하셨대요. 화장도 안 하시는데 상무님이 있다는 걸 보면 어떤 직업이지? 그냥 일반 회사일 수도 있겠지. 근데 여자분이 털털하면 이게 애인이 아니라 여사친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음. 그 케이스는 여사친으로 넘어가는 그런 케이스의 그런 털털함은 지금 영숙님의 캐릭터랑은 조금 다른 게 남사친 여사친 그렇게 막 털털하게 이렇게 만나고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애초에 그렇게 놀질 않아. 그런 것 같아요. 그 방금 털털해서 여사친으로 넘어가는 약간 현숙님은 털털한 건 아니지. 털털해 보이려고 그냥 애쓸 뿐이고 정숙님 정도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정숙님 정도가. 애초에 여사친으로 넘어가질 않아. 그렇게 가볍게 만나질 않으니까. 그렇게 이제 뭐 아까워서 못 보낸다고 입국컷이 된다는데 그래서 오늘 많이 꾸미고 온 거냐? 한 거에 이제 풀 세팅을 했다고. 제가 털털하고 여성스럽지 않아서 지금 최대한 열심히 여자인 것처럼 엄청 꾸미고 왔대. 여자인 것처럼. 여자 출연자 딱 처음 나오자마자 자기소개에서 여자인 것처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보통 이제 뭐뭐인 것처럼 하면은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네일 아트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아유 부산 한번 가셔야겠네요. 부산에 네일 아트 전 장인이 있는, 치마도 잘 안 입는데 엄마가 무조건 치마 입고 가라고. 그래서 태어난 김에 사는 여자 기안84. 불편함도 없고 바닥에서 자든 뭐 침대에서 자든 칫솔이 없으면 치약으로. 그치, 뭐 치약 있으면. 그렇게 이제 어머니가 도대체 인생에서 뭐가 불편하냐. 근데 영숙님은 오빠보다 더 공부 잘하고 더 리더십 있게 사는 거, 그거를 이제 살아보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생의 가치가 이제 그쪽으로 중요하게 된 거겠죠. 그래서 참 신기한 성격인 것 같다. 근데 행복한 거지. 뭐 남들은 굉장히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게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뭐 호텔에 가서 딸기 빙수를 먹어야만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집에서 마운틴 같은 거, 마운틴 바 같은 거 하나 먹어도 행복하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 행복감을 느끼는데 5분밖에 안 걸리잖아. 그래서 제 선택에 확신과 엄청난 그런 자신감이 있는, 나는 연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나의 선택이다, 이렇게 확고하게 자신감 있게. 근데 영숙님은 굳이 따지면 20기의 정숙님과 정반대편에 있는 거잖아요. 20기의 정숙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려하게 꾸미고 이런 거 남자들이 싫어해요 하면서 어쨌건 그 남성을 유혹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스스로를 갈고 닦으면서 어렸을 때 공부만 해왔던 것을 그렇게 오히려 반대로 튀었잖아요. 근데 영숙님은 자기가 어렸을 때 공부만 하진 않았지. 20기 정숙님과 이번 기수의 영숙님의 차이라면 20기 정숙님은 사람들의 리더가 되진 못했어. 오히려 사람들을, 내가, 정숙님이 소수의 친구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거의 따시키면서 내가 공부만 했지. 그런 성격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번 영숙님은 이 안에서 부모님의 후광도 있고 오빠의 후광도 있으니까, 오빠가 변호사면 당장 거기 학교 선생님들이 누구 동생이구나 뭐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런 부분이, 그런 후광들 때문에 그런 거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주변의 후광, 또 선생님들이 나를 좋게 보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애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좀 그런 인기가 있게 힘이 있는 학생이었을 거란 말이지. 제가 이제 이렇게 스스로 쭉 살아온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뭐 남자 뭐 필요한가? 내가 잘났는데? 약간 이런 그런 자부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단단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줏대를 지켜가던 중에 오빠가 가정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에 이제 혼자인 삶에 의문이 들어서, 그래서 약간 그 대단한 오빠를 넘어서고 싶고 또 의지하고 그런 두 가지 양가적인 감정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오빠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그런 삶을 보니까 결혼이라는 걸 하니까 아이들, 지금 아까 보니까 둘째까지 있더라고요. 그런 이런 삶이 행복하구나, 나도 해야 되는구나, 시기가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여기에 나왔겠지. 그렇게 영숙님은 평소 한 번도 입어보지 않았던 치마를 입고 이런 모습으로. 근데 첫 출연자, 처음 앉아있는 여성이다 보니까 더더욱 영숙님의 표정이나 반응 같은 게 더 눈에 띄었을 수 있을 것 같아. 영숙님이 차라리 뭐 영자나 순자 이렇게 한 네다섯 번째쯤에 나와 버렸으면 영숙님이 좀 표정이 굳어 있었어도 다른 출연자들이 막 웃으면서 영숙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좋게 좋게 하면서 좀 좋은 인상을 줬을 수도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남자 출연자들은 와, 첫 번째 여성 출연자다 해가지고 쫙 보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그 긴장되기도 하고 어색하고, 그렇다고 또 영숙님이 내가 긴장했고 나한테 다른 사람이 관심 있다고 해서 또 웃어주면서 막 서글서글한 또 그런 성격은 아니란 말이에요. 영숙님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경직된 표정이 더 나왔을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첫인상을 못 받은 그런 영향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 남자 출연자들이 표정 아주 싸늘하네? 한번 저 표정에서 웃음을 한번 만들어 봐야지. 아니면 뭐 나의 매력에 한번 흠뻑 빠지게 해줘 보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 지금 이번 출연자 중엔. 표정이 굳었네? 피해가자. 웃지 않네? 피해가자. 약간 이런 쪽이 많단 말이야 지금 이번 남자 출연자들은.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영숙님이 그 첫인상 선택을 실은 못 받았다고 하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영숙님 되게 괜찮은 면이 너무 많은 사람인데 막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렇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정숙님이 등장을 합니다. 정숙님은 일단 말이 많아. 근데 정숙님이 원래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영철님처럼 그냥 원래 그렇게 수다스러운 성격이고, 그렇게 주변
그런 것보다는 정숙님은 불안하고 외로운 사람인가 싶긴 해. 불안을 감추고 외로움을 감추려는 사람? 뭐 왜 불안한지는 모르겠어. 아니 그냥 외국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거 캐리어 한 23kg 될 것 같은데 23kg가 그 무슨 위탁 수화물 무게라면서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23kg? 저거 보고 위탁 수화물 무게인데? 그래서 아 해외여행을 좋아하나? 이렇게까지 연상이 됐었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이었어. 그래서 정확히 23kg가 나온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멋진 정숙 대 현숙 누가 더 말 많을까? 말 많기로 따지면 정숙이 훨씬 많지. 현숙님은 뭔가 이 주변에 이 주인공이 됐을 때 말이 많은 거고 정숙님은 이 사람과 단둘이 있을 때도 이 사람 뭐 어떤 침묵을 못 견디니까 그런 상황에서 말이 많은 거고 정숙님의 말이 많지 않을까요? 그렇게 차가 없죠. 왜냐면 외국에서 오셨으니까. 그리고 외국에서 왔다 보니까 뭐 캐리어도 크고 그럴 수 있겠지. 그렇게 이제 캐리어를 끌고 옵니다. 내리막에서 만나가지고 캐리어에 끌려오다가 영훈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뭐 같이 하실래요? 하지만 뭐 저거 내려오막길에서 혼자 해도 되지 뭐. 이번에 여성분들의 전체적인 공통점은 걸음걸이. 걸음걸이에서 드러나는 부분들이 좀 있죠. 정숙 너머는 바다 너머. 그냥 살고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거지. 딱히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아. 순수한 밀물 감수성을 가진. 순수한 밀물 감수성. 뭔가 재지 않고 밀물 감수성? 아, 밀물이면 이렇게 쫙 빠져나가가지고 투명하게 드러난 갯벌이 드러난. 아, 물이 없어지고 이렇게 딱 투명하게 드러났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정숙님 인사하면서 굉장히 살갑게 주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더라고요. 너무 예쁘게 생긴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의 캔드보이는 사탕을 2개 주고요. 처음에 정숙님은 2개라고 했던 게 영숙님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올 때마다 와서 사탕을 나눠주는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는 몰랐겠지. 근데 이왕 2개라고 한 건 그냥 2개 받는 것 같아. 저 막 덜렁대는 성격이어서 이거 먹다가 목에 걸릴까봐 걱정돼요. 침묵을 두려워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영숙님이 멈춤! 이거 뭐라는 거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순간 멈춤. 그 다음에 웃으면서 낯소리지. 정신 차리고 아닐 거예요. 영숙님한테 혼날 뻔했어. 정숙님 지금 영숙님한테. 그러니까 약간 정숙님은 친해지려고 침묵이 싫고 친해지려고 그냥 하는 말인데 또 영숙님은 저렇게 친해지려고 불필요한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냥 학생 달래듯이 그냥 아닐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현 주소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살고 있고 평생 러시아에 사는 건 아니다. 이민 계획은 없고 이제 근무만 하고 있는. 근데 삶이 진짜 도전적이고 과감해. 미국에 교환학생 있었고 대학교 때는 1년 정도 알래스카에 거주하고 있었고 진짜 친구들도 그렇겠지만 이성 간에 있어서 조금 혼돈이 올 수도 있겠다. 이게 나라마다 어떤 이성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으니까 뭐 다른 나라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다가 뭐 다른 문화의 사람을 만나려면 좀 적응이 안 될 수도 있고 러시아는 2014년부터 계속 살긴 했는데 거기서 석사도 하고 국제관계대학이군요. 16살 때 혼자 대단하구만. 그래서 본인 입으로도 이제 정체성이 좀 혼재돼 있는 것 같다. 물같이 사는 사람. 아 여기서 이제 물같이 사는 사람이라는 말을 했구나. 그래서 밀물 그런 얘기를 했구나. 그래서 뭐 꽂히면 내일이라도 한국으로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고요? 아 그러면 좀 바로 옵니다. 이제 뭐 다른 기수에서 약간 남자 출연자들이 했던 그런 멘트 같은 느낌이. 그래서 연애를 많이 해봤냐는 거에 보통 이제 자만추를 추구하는데 대학원 때 만난 분들밖에 없다. 정숙님의 나이가 좀 궁금하긴 한데 그게 몇 년 전일지. 러시아 사람들은 매너가 매우 좋은 편인데 문은 무조건 열어준다든지. 뭐 물론 뭐 러시아 분들이 매너가 매우 좋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에 비교했을 때 매너가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나 싶긴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매너가 나쁘지 않잖아.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안정돼서 이 사람이 외롭다면 그 외로움을 빨리 해소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죠. 근데 뭐 물리적으로 안정되지 않았어도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외로움이나 결핍이 없다면 뭐 그렇게 막 빨리 친해지고 안정되고 그런 마음은 없겠지. 근데 정숙님은 지금 좀 외롭고 불안한 마음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 분들에 대해서 뭔가 거친 이미지가 많은데 약간 그런 밈들이 있죠. 뭐 러시아 남자들은 그 곰이랑 스파링하고 스웨덴 밈은 거기 가서 밥을 안 준다 뭐 이런 밈도 있고 뭐 나라마다 밈이 있는데 뭐 다 그렇진 않겠지. 그래서 데이트 문화도 한국이랑은 많이 달라서 제가 돈을 내려가면 화를 내는. 대학교 때가 언젠지 모르겠네. 언젠지. 우리나라도 매너가 국제적으로 좋은 편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100%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낸다. 그래서 굳이 선호도를 따지면 뭐 한국인. 외국은 남자나 여자나 문 열 때 뒷사람 잡아주긴 하는데
이 말은 정숙님에게는 그닥 플러스가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 이 부분은 내가 지금 분석은 안 할게요. 스스로 생각하는 본인의 매력, 나이에 비해서 순수함, 좀 순수한 것 같아요. 어쨌건 연애가 대학 시절, 대학원 시절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 대학원 시절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지금 외국에서 아까 한 10년 있었던 것 같죠. 10년 있었으면 30대 중반쯤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근데 이제 대학원도 외국 생활을 했구나. 뭔가 문화적인 그 차이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지. 그리고 약간의 이거는 이제 내가 왜 말을 안 하는 게 약간 피해의식이나 불안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이건 좀 뒤에서 봅시다. 근데 정숙님이 그런 게 있다고 해도 지금 굉장히 밝게 사람들을 대하려고 하고 있는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은 좋죠. 근데 왜 어떤 뭐 불안이나 피해의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건지는 조금 퍼즐을 맞춰 봅시다. 그래서 까도 계속 뭐가 나오는 그런 재밌는 양파 같은 매력이 있다. 행복하다고. 그래서 어디서나 빛을 발하는 친화력. 저렇게 이제 다들 친하게 대하면 다들 오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짜장면도 좋아하고 맛있게 먹어야지. 뒤에서 굉장히 많은 매력을 보이고요. 양파 같은 매력 기대해 볼게요. 파란색 자동차. 왠지 차만 보고 이거 누구 차게요 하면은 왠지 영식님일까라고 나는 말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신 분이 겉은 귀염 속은 털털. 여기도 털털이 붙었죠. 외유 내강. 영철님과 정반대군요. 순자님은 지금 영철님을 조금 초반이지만 호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과연 두 사람이 이렇게 퍼즐처럼 맞을지. 근데 영철님은 지금 영자님을 선택한 상태고. 근데 순자님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상당히 부정적으로 자꾸 상황을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알고서는 매력 있다고 느끼진 않거든.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매력이 있지만 저런 분도 있구나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그런 부분이 매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되기는 해요. 처음에 등장할 때 이제 우아 소리도 듣고 그렇게 털털하지만 이때는 이제 첫 출연이니까 샤랄라 한 옷을 입고 왔네요. 여기서 영수님 바로 오자마자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그리고 정숙님은 또 영업 멘트 나가죠. 양옆에 너무 부담스럽다고. 그리고 너무 예쁘셔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누런데 저는 너무 하얗고 예뻐서 이제 저는 누런데. 그러니까 저는 까매요. 그러니까 전 누래요. 여기서 보통 이제 하얗고 이쁘시네요. 그럴 때 전 누래요. 근데 전 까만데. 그럴 때 뭘 까매요. 하얗지. 이렇잖아요. 뭐 상대가 나한테 하얗다고 칭찬해줬어? 근데 내가 칭찬이 민망해서 난 누런데 이러면서 나를 낮췄어? 근데 상대가 전 까매 이랬을 때 보통 그럴 때는 뭘 까매요. 이쁘신데 하얗고 이쁘신데 이래야 되잖아. 근데 그런 거 없어. 아닌데? 나 누런 거 맞는데? 고집 있어. 야, 그래서 저기서 성격 있구만. 응? 저는 털털하고 내숭 없고 한편으로는 과묵한 것 같아요. 과묵한 것 치고는 부정적인 말은 좀 많이 하긴 하던데 차라리 과묵한 건 괜찮을 수도 있어. 비치고 이러면 하얘 보일 수 있고 옷도 저렇게 하얗게 입고 왔으면 또 옷의 효과도 있고 하면 하얗게 보일 수도 있지. 칭찬을 무섭게 받는구만. 그래서 귀여운 모습을 보이겠대요. 그래요. 저는 좀 털털해요. 이게 영숙님이 지금 이번 기수에서는 그래도 지금 찐 털털에 좀 가까운 것 같고 순자님도 털털한 사람은 맞는 것 같은데 그 털털이 뭘로 정의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숭 그런 거 불릴지 몰라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전 미팅 때는 풀 메이크업도 하고 오고 새벽 배송으로 받은 화장품 급하게 평소에는 화장도 많이 안 하는 뭐 그런 면에서는 털털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샤워부터 나가기까지 30분. 여자치곤 빠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시간 걸렸고 남자 출연자 중에 가장 마음에 든 건 18영식. 맞아, 18영식 참 멋있었는데 원하는 이성상은 자기관리 잘하고 일에 자부심 있고 키는 170 이상. 본인 키가 작으니까 좀 키가 큰 사람을 바란다고. 여성스러움에 대한 반감, 뭔가 그런 동물의 세계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저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나이 차이는 크게 안 났으면 30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9까지 괜찮다는 얘기고 39이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거면 뭐 순자님이 보기보다는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냥 얼핏 봤을 때는 뭐 20대 후에서 30대 초까지도 보이는데 실제 나이는 한 30대 한 36? 뭐 그 정도, 막 35? 뭐 이 정도일 수도 35일 수도 있겠어. 그 정도. 그래서 본인의 연애 스타일은 많이 챙겨주고 엄마같이 많이 챙겨주고 말 안 들으면 혼내기도 하고 그만큼 이제 받고 싶고 그렇게 이제 그녀의 모성애 약간 부성애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 다음 출연자 영자님입니다. 모델 비주얼 그냥 보여지는 거죠. 거꾸로져도 롱런. 저 무슨 말이야? 이렇게 뒤에 보면 이제 무슨 말일지 나오려나? 거꾸로져도 롱런. 그렇게 이제 영자님이 이제 와가지고 가장 키 차이가 심하죠. 키 차이가 심하고 너무 이쁘세요. 얼굴이 주먹만 하다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영자님도 자기가 털털하다고는 안 하거든? 근데 영자님이 저런 부분도 뭐 굳이 말하자면 뭐 털털 쪽에 가까운 사람 같아요. 저런 코트 이렇게 입고 오면 어떻게 해? 여기에 지금 여기 작가님인가요? 어쨌건 작가님처럼 이 뒤에다가 이렇게 옷을 벗어서 걸든가 아니면 접어서 옆에 의자가 있으니까 옆에서 놓잖아. 근데 여기에서 벗어서 그냥 뒤에 이렇게 벗어서 널브려. 내 스타일이야. 벗어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넓히지. 이렇게 이대로 벗고 나갈 때는 손만 넣고 일어나면 딱 입혀지는. 내 스타일이야. 옷 벗는 게 내 스타일이야. 그냥 벗어 제끼는 스타일. 그러니까 이제 뭐 굳이 따지면 뭐 이런 스타일 많죠. 근데 여기 지금 나름 긴장된 자리란 말이지. 여기서 그리고 또 나름 그 꾸미고 가서 그렇게 입고 있는 코트란 말이야. 평소에 딱 잠바 입고 나간 거 아니잖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는 보통 이렇게 좀 옆에서 접어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든가 하지. 근데 그냥 허물 벗듯이 하는 게 되게 편해 보였어요. 근데 지금 카메라도 있고 앞에 PD 있고 인터뷰하고 이런 상황에서 딱 저런다는 게 좀 털털한, 의외로 털털한 성격이겠구나 이 사람도.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근데 어쨌건 그걸 뭐 굳이 따지면 평균에서는 이쪽이라는 거지. 그래서 키가 작아가지고 173.3이 됐군요. 아유, 아주 부럽네요. 키가 자라고 있다는 것이 아주 훌륭합니다. 형제 관계는 언니.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39이면 보통 뭐 많이 나면 5살 이상을 많이 난다고 하겠지? 그러면 35 이하겠구나. 근데 언니는 결혼을 안 했고 지금 막 저렇게 꾸며가지고 또 모델 포스라고 말을 듣고 이제 이런 면이랑 봤을 때는 조금 위화감이 있는 포인트긴 하지. 키가 주제가 되는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키가 그렇게 컸어? 그렇군요. 고백을 주로 받는 편이고 거의 자만추 한 번만 소개를. 그래서 얼굴을 많이 보긴 하는데 그거는 소개받을 때만 그렇고 자연스럽게 만날 때는 성격만. 뭐 어쨌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매력은 다양한 거니까요. 그래서 근데 키는 보고 그래서 자기보다 큰 사람 정도 만나면 좋고 그리고 나보다 똑똑했으면 좋겠다는 말에 이제 안 똑똑해요 라는 거에 그러니까 영자님이 이게 뒤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되게 엉뚱한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가끔 똑부러지게 생겼고 모델처럼 생겼는데 가끔 엉뚱한 소리 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게 되게 또 재밌고 그런 계열이 아닌가. 알고 보면 털털하고 털털하다고 말은 안 하지만 오히려 이쪽이 순자님보다는 이쪽이 털털한 쪽에 가깝지 않은가 싶기는 해요. 그래서 가끔씩 한 단어씩 틀리고 이래도 그걸 귀엽게 봐줄 수 있는 남자. 그렇지. 가끔 한 단어씩 그렇게 틀리죠. 이분이 영자예요. 영자.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서 시집 가자. 지금 영자님은 있는 그대로의 영자는 약간 엉뚱한 소리 하고 그리고 털털한 그러니까 약간 천머슴 같으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약간 그런 사람이 숨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지금은 처음이니까 이게 좀 약간 있어 보이는 좀 그런 모습을 유지하고 싶겠지. 여러분들이 안 그러겠어. 그러지. 그럴 수 있지. 옥순 씨가 등장할 예정이고요. 다들 이제 옥순에 대해서 긴장을 하는데 옥순 씨 딱 창문 내리고 그냥 딱 들어오죠. 굉장히 포스 있어요. 포스 있고 무서워. 나의 찐따레이다가 무섭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 그래서 숨김없는 솔직함, 일도 사랑도 열정적인. 그렇게 이제 옥순 씨가 오고요. 근데 이제 옥순 씨에 대해서 살짝 걱정되는 포인트는 여기 오면서 광수 씨랑 말을 그닥 많이 하지 않고 여기서도 지금 그러니까 광수 씨를 아웃 오브 안중으로 싹 딱 뒀다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 그래서 광수는 지금 그냥 자기랑 안 맞다 이렇게 해서 그냥 딱 배제. 근데 또 저기서 내가 이 사람을 이미 남자로 안 보이면서도 뭐 어떠셔서 이렇게 살갑게 얘기하고 여기 와서도 광수님 이렇게 저거 자기 캐리어 이렇게 놓고 하면 그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주변에 신경을 많이 쓰는 타입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광수를 완전히 배제를 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수 씨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저렇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광수 씨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처음에 왔을 때 인사했으니까 그걸로 끝. 그리고 우리 또 영철 아줌매는 방송 많이 보셨네 이러면서 방송 분량 요식 내시네 또 얘기하고 그리고 촬영하는 것도 안 믿고 근데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어. 광수를 배제했다기보다는 긴장해서 신경을 못 썼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좀 봅시다. 본인은 신경을 쓸 일이 별로 없으니 인생이 훨씬 더 편할까요? 왜 주변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본인이 피곤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거는 제 그 스몰 토크 책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가장 아이 같은 뭔가 노력하지 않는 그 시점은 내가 편하고 주변 사람들이 불편한 데서부터 출발해요. 그러다가 내가 남들을 불편하게 했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내가 불편해지지. 그래서 나도 불편하고 남도 불편해져. 근데 거기서부터는 그러면 남들을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면 그게 사회성이 커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 남들이 편해지고 나는 아직 불편하지. 왜냐면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그러다가 그거를 훨씬 더 긴 시간을 보내면 그게 체득이 돼서 나도 편하고 남도 편한 상태에 이르르죠.
이제 그렇게 가는 과정이 힘드니까 남이 불편하고 나만 편한 그냥 그런 상태로 놔둬버리기도 하지. 그래서 사전 미팅을 위해서 기차를 타고 왔고 무용. 이번에 뭐 영식님은 예체능에 대해서 별로라고 했었는데 뭐 옥수님이 영식님을 좋아할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러면 영식님 그리고 아까 보니까 광수님에 대해서도 큰 관심 없는 것 같은데 두 사람 배제된 건가요? 캐리어 때는 모르겠는데 이름표 뗄 때는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그래도 그렇게 보일까요? 그렇지. 왜냐면 이름표 뗄 때조차 아무 말도 안 했으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캐리어나 이렇게 그 사람의 그런 상황에서의 디테일에서 보이는 거지. 이 사람이 놓치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 사람의 성향이 나올 수가 있지. 이제 엄마는 공부를 하길 바랬고 어쨌건 여기서 뭐 무용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성공적인 연애가 없었던 것 같다. 연애는 많이는 못했는데 그 많이라는 건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성공적인 연애가 없었으니까 나는 솔로에 나오긴 했겠지. 성공적인 연애가 있었으면 나는 솔로에 안 나왔겠지. 그렇지만 성공적인 연애가 없었다라는 거는 좀 자기가 딱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정말 딱 그것만 바라보고 열심히 하는 그래서 시야는 좁은 시야가 좁고 감정적인 사람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성공적인 연애가 없었다라는 거는 실은 이게 옥수님이 지금 좋게 표현은 했는데 성공적인 연애를 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뜻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장거리였는데 하루에 10시간 야 아주 엄청난 일을 하네요. 좋아해서 안 힘들고 좋아하는 거 하면 하나도 안 힘들어. 젊으신가? 젊으면 그럴 수 있지. 연애도 내가 좋아해가지고 열정이 너무 과했었나 봐요. 열정이 너무 과해가지고 네가 주는 사랑이 부담스럽다.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옥순이 네가 열정이 너무 넘친다. 여기서 언니들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장거리여서 주말에만 만났는데 열정이 넘칠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뭔가 그런 표현이나 이런 게 너무 강했다가 아닐까? 표현이 너무 강했다는 건 너무 어떤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남자 쪽에서 부담스러워했다. 그래서 옥순 씨가 굉장히 뭐 좋게 말하면 화끈한 성격이고 나쁘게 말하면 감정적인 부분이 있고 그런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은 해보고 있어요. 일단 좀 봅시다. 그래도 금사빠 스타일. 근데 약간 금사빠인 것. 보통 이제 감정적인 분들이 좀 그럴 수 있죠. 원하는 포인트가 느껴지는 순간 내 거다. 전기수 정숙님이 생각나는군요. 상당히 걱정되네요. 이번에 순자님, 옥수님 좀 걱정됩니다. 마지막 현숙님, 사랑 가득. 뭐죠? 저 사랑을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 플러팅으로 해석해야 되나? 통통 튀는 재기 발랄함. 그렇게 떼다가 살짝 넘어질 뻔해. 넘어질 뻔해서 막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는데 어마어마한 반응이 이쪽에서 나오는 거야. 이쪽 반응 뭔가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박수 쳐. 근데 여기서 이제 박수해서 순자님한테 찍혔어. 현숙님. 넘어지는 거 하다가 순자님한테 지금 찍혔어. 그리고 정숙님은 순자님 눈치 봐. 순자님한테 죽었어요 이제 현숙님. 어디서 지금 감히 지금 여우짓을 하는가. 나는 현숙님이 일부러 넘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냥 평소에 안 신던 힐 같은 거 신어서 그리고 거기 올라가서 하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순자님 눈에는 이제 그렇게 안 보인 거지. 뭐 그런 짤 있잖아. 저놈이다. 같이 가서 혼내주자. 약간 그런 밈들이 있잖아. 그렇게 이제 현숙님은 밝게 웃으면서 자신을 어필하고요. 자기가 이제 어리버리함을 좀 어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순자에게는 이제 찍혔죠. 순자님한테. 근데 현숙님이 저건 일부러 만약 했다고 하면 그건 되게 바보 같은 행동이야. 아마 일부러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저기서 굳이 처음에 어떤 남자가 어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다른 동성에게 견제당할 일을 할 필요 없거든. 그리고 저기서 이렇게 넘어지는 것처럼 보였다고 그게 그렇게 막 엄청난 플러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잡아준 남자 입장에서는 뭐 좀 스킨십이 생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모르겠어. 일단 좀 보자고요. 매력 포인트는 강철 체력과 반전 하체. 2019년 국제 마라톤 풀코스. 이건 대단한 거지. 그래도 그냥 뭐 깔짝 런닝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뭐 흉내내고 뭐야 런닝화 사가지고 한두 번 뛰고 말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마라톤 풀코스는 대단한 거거든. 마라톤 풀코스를 뛰는 거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 현숙님이 모르겠어. 뒤에서 어떤 모습을 안 좋은 모습도 보이고 그럴 수 있겠지만 일단 현숙님이 어떤 노력은 뭘 한 번 하면은 열심히 하는 사람인 건 맞지. 그럼 저 풀코스 자체는 저거는 리스펙 해야 돼. 그래서 러닝 동호회에서 시작해서 마라톤 풀코스 완주까지 4시간 15분. 4시간 15분이면 엄청 빠른 거 아니야? 일반인이 저 정도면? 보통 행군이 10km를 2시간 잡거든요. 천천히 이렇게 했을 때 1시간 반에도 갈 수 있죠. 보통 이제 그 정도 잡거든.
근데 그거의 4배면 행군, 그치. 아마 행군이랑 비교하면 안 되지. 건강상 이유로 이때부터 무릎이 좀 안 좋아졌대요, 근데. 너무 열심히 했나 봐. 아, 꽈당 넘어져야 리얼이야? 아, 그래서 그 뒤로 참여하게 된 비키니 대회. 이제 비키니를 재단해서 더 이쁜 비키니를 만든 사람이 이기는 대회죠. 그래서 뭔가를 시작하면 제대로 끝장을 보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저렇게 뭔가 자기가 하는 성취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심 이런 거에는 좀 목마른 사람 같긴 해요. 그래도 열정과 의지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비키니 대회에서도 1등을 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별로 큰 재미가 없는데 이제 예전만큼 그런 동호회에서 활동을 할 때는 그 안에서 여러 가지가 충족이 되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성공하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동호회 안에서도 현숙님은 진짜 대단해요 라고 말하는 그런 뭐 동호회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더더욱 존경심을 막 불러일으킬 거라고. 풀코스도 뛰시고 대단하시네요, 뭐 러닝 너무 잘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칭찬과 인정이 막 있었는데 그게 그런 부분에서 무릎이 안 좋아져서 마라톤을 못 뛰게 생겼으니까 또 다시 그런 인정과 칭찬이 그리우니 저런 대회에 이제 또 출전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일하면서는 이제 그런 걸 못 봤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요즘은 좀 큰 재미가 없지 않나. 그래서 현숙님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추앙과 존경 그리고 이런 사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지. 근데 그걸 단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은 아니고 어쨌건 현숙님은 그에 맞는 노력을 기울여 온 사람이니 그래도 이런 인정 욕구가 큰 사람치고는 그래도 건강한 표출을 한 사람이지 않겠나. 그런 부분은 있죠. 인정 바라는 표정 보면 이악 물고 모르. 칭찬과 인정을 갈망하는 사람이지만 보통은 그런 경우에는 좀 자존감이 낮고 그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도 현숙님은 그런 극복을 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낮지 않은 방향으로 스스로 계속 훈련해 왔을 거거든. 자신의 이런 능력이나 이런 게 나름 검증이 계속 해 나가면서 그런 분을 좀 높여왔을 거거든. 그래도 그런 분에서는 좀 건강한 변화가 된 거죠. 원래 자존감은 그 두 가지의 기둥으로 세워져 있어요. 하나는 나는 뛰어나다, 나는 선하다. 이 두 가지의 기둥이 자존감을 받치고 있거든요. 근데 현숙님은 마라톤 풀코스 하고 뭐 비키니 대회도 나가서 예쁜 비키니도 만들고 이러면서 스스로 나는 뛰어나다라는 기둥을 확실하게 세웠거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거기서 이성과 이렇게 만나더라도 어쨌건 나는 열심히 이걸 한다라는 나의 어떤 명분, 그런 게 나는 선하다라는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높지 않았어도 인정 욕구가 막 있고 인정받고 싶어 할 때는 자존감이 낮았을지 모르지. 그래도 높은 방향으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본인은 스스로는 찾았던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별로 큰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랑을 할 때가 됐나.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 자존감을 높여오긴 했지만 이게 내가 어떤 외로움의 해소라는 측면도 그렇고 저런 자존감이나 주변 사람들의 인정도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보다 질적으로 내가 인정받고 싶은 대상에게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해요. 이 외로움의 해소나 저런 거는 질적인 만족감이야. 그래서 내가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외로움 해소되지 않아. 내가 외로움을 해소하고 싶은 그 사람과 짧은 시간을 보내도 그게 외로움 해소가 돼. 그 사람과 어떻게 보냈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은 한 사람에게 깊은 사랑을 하고 그걸 나누는 게 어쩌면 현숙님에게 가장 필요한 걸 수도 있어. 근데 현숙님은 그거를 한편으로는 조금 멀리 하지는 않았겠지. 근데 그것보다 여기서 이제 뭐 거기서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어떤 그 존경을 받고 인기를 얻는 그게 현숙님이 그거를 좀 충족시켜준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공허함이 따라오죠. 근데 정말 하나하나 디자인하고 제작해서 입는 분들도 계세요. 오, 그렇구나. 그래서 심심하면 등산 가거나 헬스 가고 달리기 가고 그렇게 빈 자리를 운동으로 이제 채웠죠. 질적인 만남이 중요해요. 그래서 질적으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런 믿음이 가는 사람, 아니면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과 짧은 시간이어도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그런 공허함이 좀 사라지거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통은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연인, 뭐 배우자 이런 경우가 많지. 그렇게 이제 비 오는 날에도 달리는. 그래서 확실히 사랑을 할 때 에너지가 팡팡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랑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이 없을 때는 사랑에 실패하면 이제 갈구하게 될 수가 있지. 저런 거 하는 거는 왜 찍는 거죠? 결혼 적합형 인재. 이 친구들 말을 너무 믿으면 안 돼. 여성분들은 언니들 말 믿으면 안 되고요. 남자들은 형님들 말 믿으면 안 돼. 그리고 언니들이 하는 조언 너무 귀 기울여 들으면 안 돼. 남자들은 형님들이 하는 조언 귀 기울여 들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래서 그 말에 모순이 없느냐, 그런 걸 봐야 돼. 그러니까 뭐 형님들 중에도 뭐 야 너는 결혼하지 마라, 지는 결혼해갖고 부부
부부로서 뭐 살면서 너는 결혼하지 마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하는 말 들을 필요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야. 막 자기 이렇게 막 되게 재밌게 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같잖아요. 막 자유롭고 내가 결혼 안 하니까 자유로워. 그런데 알고 보면 막 그거 뭐야, 그러면서 또 끝나는 말은 근데 어디 혹시 소개팅 할 자리 없냐? 그러고 앉았어. 그거 벌써 거기서 모순이 생긴다고. 그런 말 다 믿을 필요 없어. 말을 들을 수 있냐고? 여기 듣고 있잖아 지금. 여기 와서 들어야지. 현숙님 비언어적 표현이나 표정이 다른 분들보다 풍부한 편인 것 같으세요? 제 눈에 약간 연극 배우 느낌이 나서 어디서 그런 느낌이 오는지 궁금하네요. 조금 좀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봅시다. 현숙님에 대해서는 지금 다음 주에 나온 예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예고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예고야말로 진짜 편집 트릭이 워낙 많아가지고 좀 봅시다. 그래, 내 말만 들으면 돼. 내 말만 들어. 그래서 너무 사랑하니까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고, 그래서 부담을 느끼진 않냐. 아니래. 모두가 저랑 다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너스레겠지. 너스레. 아니에요. 내 말이 맞아요. 약간 이런 약간 너스레지. 약간 연극적인 표현이지. 그래서 모두가 다 저랑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그냥 뭐 진짜로 아닌데요? 나 진짜 다 남자들은 나만 보면 다 결혼하고 싶어요. 이건 아니고, 에이 아니에요.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약간 그거를 좀 너스레 떨면서 모두가 다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지. 그리고 약간 또 동호회나 이런 데서 현숙님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보통 여성분들이 소화할 수 없는 운동량을 소화할 거라고. 그러니까 남자들 입장에서, 게임을 좋아하는 남자 입장에서 같이 게임해주는 여자만큼 이상형이 없단 말이에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같이 언제든 어디서든 뛰어갈 수 있는, 그런 나와 함께 발맞춰 뛰어갈 수 있는 게 이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죠. 그런 또 여사친이니까 어우 너랑 결혼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그 무리 안에서는. 그런 거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지. 이 사람과 취미를 비슷한 수준의 능력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는 좋을 수 있죠. 근데 물론 걔 중에는 나처럼 취미가 없는 사람도 있지.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애초에 운동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고, 모든 게 굉장히 훌륭하네. 나랑 모든 걸 함께 할 수 있네. 이렇게 생각이 안 들죠. 그러니까 이제 현숙님이 항상 지내는 그런 그룹 안에서는 현숙님은 굉장히 특별하고 인기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말을 분명히 현숙님 주변에서는 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것 같아. 그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그냥 일반적인 회사원, 아니면 뭐 좀 스펙이 좋더라도 일반적인 회사원이고 그런 분들이랑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연애는, 운동하는 분들끼리 연애는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연애는. 근데 결혼은 조금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현숙님은 분명히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고, 뭐랄까 화려한 취미 생활을 하는, 그만큼 노력도 하고. 중고등학교 때 또래 친구들은 아이돌 좋아할 때 나는 오상진 아나운서. 그래, 현숙님도 막 그렇게 막 몸이 막 그렇게 좋은 사람보다는 그냥 좀 샤프한 사람을 좋아하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현실에 많이 없는. 그리고 여기서도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를 하는데, 오빠가 하는 사람 싫고 가르치려 드는 사람 싫다고 친구들은 그러는데, 나는 뭐 오빠가 그런 거 상관없고 뭐 그렇게 헤헤거리는 것보단 차라리 그냥 가르쳐도 알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좋다. 그러니까 현숙님은 조금 엄격하고 그렇게 오빠 같은 그런 사람을 추구하나 봐요. 자기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러면 현숙님은 어쩌면, 이거는 진짜 여기서부터는 소설이야. 뭐 그냥 뭐 하루에 소설 한 편씩은 써야지. 아니 한 장은 써야 되니까. 현숙님의 아버지는 칭찬이나 이런 게 있어서 굉장히 엄격하고 이게 딱 알고 가르치는 똑똑하고 엄격한 사람이고, 그리고 현숙님은 그런 상황에서 더 인정 욕구가 더 커졌을 수 있고, 그렇지만 또 헤헤거리는 사람은 남자로 안 보이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현숙님에게 있나 싶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현숙님이 어떤 인정에 목말랐던 사람 맞지. 지금은 그래도 자존감이 올라갔지만 인정에 목말랐고, 그리고 엄격한 부모님 때문에 인정의 목마름을 그래도 엄격한 부모님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스스로를 엄격하게 다스리면서 그래도 결실을 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운동하는 여자면 남자가 그 여성보다 더 운동하는 몸이어야 된다라는 거에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윤종신 얘기가 나온 거죠. 자꾸 맥락 놓쳐. 그러니까 운동하는 그렇게 몸이 운동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윤종신님이 그렇게 막 운동하는 몸은 아니니까, 그걸 넘어서는 몸은 아니니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알고 가르치는 전문적인 분야에서 지식을 갖춘. 그러니까 현숙님의 욕망은 이거죠. 그러니까 동아리나 이런 데서, 동호회에서 보던 나를
추앙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 내 아빠나 이런 내가 추구하는 멋있는 사람에 비해서는 그만한 가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동료일 뿐이지. 일곱 난장이들과 함께 런닝을 할 수는 있어도 결혼은 못 하는 거죠. 물론 이건 내가 너무 과한 표현이야. 현숙님은 그렇진 않겠지만 어쨌건 현숙님이 이상형은 이게 취미를 같이 즐기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나랑 취미가 달라도 어떤 지적이고 그리고 나를 훈계해 줄 수 있는 딱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지. 그러면 지금 현숙님 주변에 있는 사람의 그룹에 안 들어가야 돼. 현숙님이 예를 들어서 현숙님이 좋아요? 현숙님을 예를 들어서 유혹하고 싶어? 그러면 먼저 뭐 해야 돼? 동호회 들어서 같이 뛰어? 아니야. 그 그룹에 들어갈 필요 없어. 그 그룹에 오히려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물론 그 그룹에 있는 사람이랑 현숙님이랑 연애를 많이 했겠지. 근데 현숙님이 지금 추구하는 그 이상형의 꼭대기에는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야. 근데 그 그룹에 들어가더라도 좀 뭔가 결이 다른 모습을 보여야지. 어쨌건 거기서도 똑똑하고 똑부러진 그런 모습들. 물론 동호회에서 이렇게 만나서 많이 만났겠죠. 그걸 안 만났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렇게 이제 자기소개가 끝났고요. 처인상 선택 들어갑니다. 처인상 선택은 백설공주인데 이 백설공주라는 컨셉이 난 되게 흥미로웠어요. 왜 흥미로웠냐면 거울을 들고 오거든. 이번 기수의 주제가 리버스잖아요. 약간 그 반대잖아. 근데 거울은 그걸 세상을 그대로 비추는 게 아니라 반대로 비추잖아요. 왼쪽이 오른쪽이 되는 게 이제 거울이잖아. 그래서 이 거울까지도 거울이라는 오브젝트를 딱까지 보니까 이번에 이제 첫 회차에서 진짜 모를까봐 혹시라도 시청자가 모를까봐 저런 오브젝트까지 써가지고 이번 기수는 리버스 기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저희들이 열심히 모았어요.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 전 기수는 헛똑똑이었으니까 딱 그 운무 딱 보여주고 그런 걸 하는 것 같아. 낯설어서 아예 안 하지 않더라고. 18기는 이렇게 남초 대 여초 약간 이렇게 해서 붙여놨고 솔직히 갑자기 백설공주 컨셉이라는 건 너무 뜬금없잖아요. 갑자기 백설공주라니 울진이랑 백설공주가 뭐 상관이 있나? 없잖아. 그런데 저 백설공주라는 소재를 끌고 온 건 거울 때문이었을 거란 거지. 근데 거울을 왜 끌고 와? 반대이기 때문에 끌고 왔지 않았을까? 충분히 의미를 부여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수님은 정숙님을 택하죠. 이렇게 외적으로 귀엽고 통통한 정숙님이 통통해? 이런 게 있어. 이게 남자들이 생각하는 통통의 기준이 정숙님이야. 정숙님은 솔직히 마른 편이죠. 마른 편이야. 그래서 귀엽고 통통한 분들 좋아해서 그래서 골랐다고. 그래서 여기 이번 기수에 통통한 사람이 어딨나? 그래서 정숙님은 좀 바로 자기를 낮추죠. 시력이 좀 안 좋으신가 봐요 하면서. 그리고 영훈님. 여기서 영훈님에게 좀 관심이 있었나요? 영훈님은 옥수님에게. 그래서 영훈님이 진짜로 만약 그 한의원을 개업하시고 이제 뭐 겸사겸사 나오자 어쨌건 그런 의도였다면 일단 처음에는 옥순을 선택하는 게 전략적으로 좋죠. 보통은 옥순이라는 이름이 가장 화제가 됐던 것도 사실이니까 그렇게 이제 옥순님을 선택하고요. 아예 컨택 많이 해주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관리하는 거나 잘 꾸미는 모습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옥순을 선택을 했다. 그리고 영식도 정숙을 선택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보통 이제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 말을 누구에게나 한다면 원래 저 말을 하는 사람인데 누군가한테는 하고 누군가한테는 안 했다. 그러면 한 사람한테는 보통 이제 관심이 조금 적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보통 보답, 뭐 은혜 약간 이런 거는 이게 장난스럽게 드립을 칠 때도 쓰지만 좀 관심이 덜할 때도 쓰긴 하니까 잊으실 것 같은데 날카롭군요. 어떻게 알았지? 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얼굴 작고 다리 예쁘고 마르고 뭐 어쨌건 뭐 첫인상이니까 외적인 그럴 수 있겠지. 근데 팔자걸음 또 눈이 확 갔고 그래서 정숙님은 선택을 못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선택을 해줘서 일단은 감사했다. 그래서 왜 선택을 못 받을 거라 생각했냐. 근데 다들 너무 이뻐서 그렇다. 너무 낮추고 있지. 근데 자기도 괜찮대. 그래서 한국 남성분들의 전형적인 이상형 스타일은 제가 아니어서 약간 조금 편견이 있는 것 같아. 정숙님 살짝 그런 좀 피해의식 아니면 편견 뭔지 모르겠어. 근데 한국 남자는 나를 안 좋아한다. 그리고 매너가 없다는 아니겠지. 매너가 다르다. 그런 부분들의 편견이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또 너무 러시아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 뭔지 모르게 그런 피해의식 같은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 왜 불안이 있지? 외국에서 혼자 오래 살아서 그런가? 근데 도전적이고 되게 당당한 사람이잖아. 근데 어쨌건 짜장면 먹어야겠다 했지만 뭐 2표나 얻었고요.
한국에서 뭐 전 남친이나 뭐 그런 뭐 그닥 좋지 않았던 연애의 기억이 있고 러시아로 가서 뭐 다른 연애를 하면서 이제 그런 편견이 그냥 고착화됐을 수도 있겠죠. 여롭게 흥얼거리면서 걸어오는 네 번째 왕자. 우리 유쾌한 영철님. 나는 이번에 영철님 보면서 약간 18상철님의 냄새가 살짝 났어. 되게 잘생긴 외모를 그닥 잘생기게 쓰지 않는, 남자다운 외모를 그닥 남자답게 쓰지 않는 약간 수다스럽고 그리고 또 오지랖도 있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첫인상 선택도 하고 영자를 선택합니다. 순서가 주는 우연. 말은 굉장히 멋있게 우연히 연결돼서 인연이라 뭐 이런 말 하지만 지금 같이 걸으면서 좋았다는 얘기죠. 이때 이제 들어주면서 왠지 그럴 것 같았어. 왠지 그럴 것 같았어. 저런 식으로 내가 예상하고 있었다. 내가 예측하고 있었다. 그런 말들은 이제 보통은 감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하는 표현들이고, 그리고 역대적으로 살펴보면 조금 그 예술 계통에 있는 분들이 저런 표현을 조금 더 상대적으로 많이 쓰죠. 아무래도 이제 감정의 영역이 발달한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악기를 연주한다던가 아니면 무용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보통 이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미 알고 있었어. 물론 이 시기에서는 예체능이 아닌 분이 그거를 이제 관상 볼 줄 안다고 하긴 했지만. 광수는 순자를 선택을 하면서 보조개 커플이죠. 그래서 여긴 진짜 아담한 분을 선호하는 광수. 아담한 사람을 선호하진 않지만 아담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영식. 그래서 오는 현숙 씨는 실은 바깥에서는 그 굉장히 인기가 많았을 텐데 그래도 다행히 상철님은 현숙님에게 갑니다. 영숙님이 참 안타깝게 됐어요. 근데 영숙님은 아마 중반부가 지나가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잠깐만, 건도 근데 이번 남자들하고 또 조합을 봐야지. 근데 어쨌건 뭐 외적인 거고 순수하고 밝은 느낌, 사랑스럽다. 오면서 이제 캐리어 끌어주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이겠지. 현숙님은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요. 영숙님은 괜찮습니다 하면서 웃어. 고통스러울 때 웃는. 역시 인류군요. 찐 표정도 무표정이었고 웃는 상이 아니어서.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려니 했다. 그러면서 웃어요. 계속 웃는데 좋아요. 마음이 힘들다는 얘기지 실은. 근데 마음이 힘들 때 이제 웃음이 나올 수 있지. 뭔가 그걸로 뭐 슬퍼하는 그런 것보다 낫지. 그렇게 거울 위로 남자들의 속마음을 봤고요. 이제는 여자들의 선택. 첫 번째 날에 남자 선택, 여자 선택 다 나오는 거는 이거는 느리지 않은 거예요. 이게 20기부터는 이렇게 편집을 하더라고요. 1화 때 이 등장하고 첫인상 선택 양쪽 하고 2화 때 자기소개까지 딱 끝내는, 이렇게 대주는 것 같아. 요즘에는 20기부터는 그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보는 데 있어서도 깔끔한 것 같아. 진중하고. 그래서 인상 쓰고 있는 영호에게, 그래서 남성적인, 그리고 정숙님도 영호에게, 영식님은 조금 속이 쓰렸죠. 영식과 영수 둘은 지금 영수가 뒤에서 그 사람이 선택할 사람은 나밖에 없지 않나요 하는 게 정숙인가, 그래서 질투가 나는 걸까. 이렇게 영호는 뭐 제가 잘할게요 뭐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옥순 씨가 왔을 때랑 비교하면 확실히 좀 텐션이 되게 미묘한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영호 씨가 막 엄청 텐션을 다르게 하진 않는데 인상도 좋고 멀끔한 외모와 매너. 영철은 좌절하지만 영철에게도 셋이 가죠. 그래서 영철에게도 먼저 이제 순자 씨 도착하고요. 듬직한 순자. 순자 씨는 좀 키를 본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키가 큰 영철 씨. 뭐 많은 사람들이 막 동안이 좋다, 동안을 되게 추구하잖아요. 근데 는 어떤 메리트가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 동안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그 사람이 그냥 얼마큼 멋있느냐, 약간 그런 게 더, 아니면 뭐 아름답느냐, 그런 게 중요한 거지. 뭐 어려 보인다는 거는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싶어. 뭐 동안인 게 뭐 의미가 없어 별로. 마음 건강하면 짱이지. 그런 사람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굳이 따지면 뭐 영철 씨는 실제로 나이가 많을수록 지금 노안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광수보다 더 이렇게 좀 형님 같잖아요. 그래도 뭐 벌써 막 다 몰리잖아. 그렇게 이제 순자 씨 먼저 도착하고요. 그리고 영자 씨도 와요. 그리고 영자가 오는데 순자 씨가 여기서 영철 씨가 영자 오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데 순자 씨가 너무 좋아하신다. 매겨.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 와서 영자 씨는 그래도 살갑게 웃으면서 막 했어. 그리고 인사한 거야. 그리고 물론 좋아하긴 했지. 왜냐면 선택을 했으니까. 그리고 순자 씨 생각에는 나를 선택하지 않은 이둘은, 자기를 제외한 이둘은 서로 선택한 거고 나는 못 받았으니까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불편함을 지금 드러내기에는 순자 씨가 여기 와서 영철님에게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영철님에 대해서
키 크고 남자다운 사람을 선택했죠. 그래서 머리 위로 들리는 대화 소리. 저게 너무 열등감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보기에는 불편하죠. 저 털털함의 정체가 열등감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버릴 수가 있단 말이지. 비교의식이 있고 후회를 하는 그런 스타일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옥수님도 영호를 선택하죠. 여기도 서로 선택하는 게 됐어. 옥수님 아까 내가 첫인상 뽑았죠? 옥수님에게. 그래서 영호님은 뭐 정수까지 왔을 때 됐다. 옥수님 왔을 때 끝났다. 이제 뭐 장난이고 아무튼 감사했습니다. 말을 되게 조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호가 약간 여기서 말 실수해. 목소리도 약간 쉰 것 같아요. 추우셔서. 근데 제 목소리예요. 원래 목소리가 거친 목소리인데. 그래서 이제 사과하고. 그렇게 영표남이 4명이나 됐죠. 마지막에 현숙님까지 상처를 선택하지 않으면서 현숙님 되게 후회했을 거야 이거 실은. 그리고 아마 여기에서 이 다른 사람들과 굳이 경쟁하고 싶지 않았을 거야. 현숙님은 이 자기가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쟁을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현숙님은 뭐 딴 건 몰라도 영철님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할까는 모르겠어. 다른 가장 남자다운 이미지, 원래 좋아하던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오늘의 느낌. 여기서도 현숙님이 추우시죠 했는데 순자님이 제가 제일 추운 것 같아요. 그래 보이는 건 맞아. 제일 추워 보이는 건 맞는데 순자님도 부정적인 부분에선 내가 빠질 수 없지. 추운 거, 추위의 고통, 내가 그런 부분에서 빠질 수 없지. 그래서 어쨌건 이게 뭐 농담이겠죠. 더 오셔서 좋았고 앞으로 그걸 계기로 좀 더 다른 사람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은 영자가 좋았지만 다른 사람들 왔으니 그분들도 좀 알아볼 수 있겠다. 그렇게 처음 시작은 이제 3대3 3명이 다 몰려버렸죠. 3명씩. 조수석을 왠지 차지할 것 같았죠. 영자 씨를 앉혀주고 싶을 것 같기도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뭐 딸기우유. 저런 포인트를 캐치를 잘 해놔야 돼. 물론 저거를 가지고 딸기우유 좋아하니까 어떤 사람일 거다 이렇게 유추할 수는 없지만 저런 포인트가 있네 이런 걸 기억해놔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현숙은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고 뒤에 있는 순자랑 영자는 조용히 있습니다. 이때부터 순자 씨는 처음에 이제 영자에 대해서도 살짝 타겟을 했다가 가는 길에 현숙이 영철 씨랑 계속 얘기하는 그런 걸 보면서 순자 씨는 현숙을 살짝 타겟팅하지 않았나. 그래서 다음 주 예고에 오지구요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살짝 스쳐가네요. 이번 기수 여자들은 미안하다거나 나를 뽑아줘서라거나 해서 상대를 선택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긴 그러겠네. 그리고 영호 차에서는 옥순, 서로 선택한 옥순. 영호 씨는 이제 매너 있게 다들 챙기고요. 아직은 굉장히 여유롭죠, 영호 씨는. 여성분들이 많이 리드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리더십도 있고 포스도 있는 분들이어가지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선택받았죠. 광수 씨, 상철, 영수. 그렇지. 뭐 다음 주에 뭐 좀 보면 되겠죠. 좋아요. 뭐 끝이고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아까 차에서부터 영철님과 대화를 막 하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영철님하고 옆에서 이렇게 막 부채질도 해주고 뭐 그러는 것 같아. 그리고 사진도 찍어주고 그리고 쌈도 싸주고. 현숙님이 처음에는 확실히 영철님에게 어필을 하는 것 같고 뭐 그리고 맨 처음 뭐 어필됐냐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축구 얘기, 축구하는 남자 너무 멋있어 이러면서 이 뒤에서 정숙님은 영호님을 차지하고 있군요. 그 와중에 뭐 역시. 그리고 제가 운동 너무 좋아해서 운동하는 사람 좋다고. 여기서 이제 운동하는 사람 좋다는 말에 이제 이상형 지금 말해버린다고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저 아까 마트 가면서 운동 이야기밖에 안 했어요. 이게 영식인지 현숙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자기소개로 넘어가고요. 트위드 자켓 입고 자기소개하는군요. 거의 못 쉬는 영식. 근무지 모스크바라는 거. 그리고 아까 정숙님도 그러고 순자님도 그러고 그 자기 살집을 마련했다는 어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다 몸만 들어오시라고 그런 어필이 되네요. 그리고 현숙님이 또 노래로 어필을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다음 주 넘어갑니다.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더 풍부한 분석과 리뷰들을 풀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대화 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주말 특별 라이브를 통해 소규모 그룹 카운셀링과 심리대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